변화와 혁신, 기업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과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톨스토이는 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나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알빗집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채는 일의 R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여야 하는지 질문도 해 보아야 합니다. 알빗집의 두 번째 빛은 매 순간 자신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자책, 무기력, 화, 비난, 질책 같은 어둠의 에너지 대신에 자신감, 열정, 감사, 배려, 사랑 같은 빛의 에너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빗집의 마지막 집은 매 순간 주어진 일을 소중히 하기 위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즉, 몰입하고 일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느낌, 생각, 말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노여움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어리석음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품성이 바뀌어, 즉 품성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이 바뀜이 운명을 바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을 바로 호흡 집중이라고 합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숨을 서서히 내쉬는 호흡 집중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빛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빛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생각, 최선의 느낌,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통이라고 합니다. 한 통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즉 잘못된 통이 있고, 다른 통은 만족, 평온,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다른 통인 좋은 쪽에 대한 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저주보다는 용서, 질투보다는 칭찬, 미움보다는 사랑, 짜증보다는 이해, 초조보다는 평안, 분노보다는 자비, 미움보다는 즉행, 나태보다는 적극성, 회피보다는 직시, 교만보다는 겸손, 비굴보다는 당당함, 슬픔보다는 기쁨, 나약함보다는 강인함, 게으름보다는 성실함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학기 동안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두가 변화하기를 어려워하고 더구나 혁신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생각하고 그러한 창의성을 길러주는 밑바탕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혁신 과목에서는 전반부에 인문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국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짧은 동영상 항상 집중하시고 청취하셔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인문학 공부는 나이 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젊은이에게는 용기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인문학 공부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 처해 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인문학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애플 전부를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고 인간이 그리는 정체를 알려줍니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방향을 앞서가는 일이 창의력인 것입니다. 인문학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문학 중심 시대로 진입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감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해야 할 내용과 방법도 달라집니다. 인문은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줍니다. 삶은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인문은 삶의 학문이고 삶이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인문학이란 결국 인문학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실제 중세 유럽 대학, 중세시대 인문학이 태동할 때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학문, 즉 노예적 혹은 기술과 대비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었습니다. 인문학의 또 다른 이름은 리버럴 아트 자유학입니다. 왜 자유학이냐? 노예가 아니면 인간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문학인가? 여러 학문이 칸막이로 나뉘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든 걸 개방하고 과거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던 다른 학문과도 교류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바로 인문학과 여러 가지 기초학문이 있고 그 기초학문이 토대를 잘 구성해야 다른 학문 사이에 융합도 일어나고 학문도 발전합니다. 인문학이 유한계급의 사치품으로 남아서도 안 되며 인문학은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 조건인 공통의 가치관이자 문화이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융합, 통합, 통섭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 봅시다. 통합은 물리적이고 융합은 화학적이고 통섭은 그냥 거기 섞여 있는 상태로 녹아 있는 상태로 멈춘 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번식하는 생물학적인 어떤 합침을 의미합니다. 컨시런스,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한데 묶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문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또 부문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바로 이런 연유에서 사람들이 다시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는 어떤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다는 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문학적 태도이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아름다움, 삶의 목적 같은 무형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자산의 특징은 일적 운수 변동에 관계없이 평생 줄지 않는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내적 자산은 한번 축적되면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인문학적 자본입니다. 인문학의 가치는 바로 진선미인 것입니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우리는 진선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은, 참진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할 인문학의 가장 출발적인 질문, 이것을 진의 성찰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할 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선의 문제가 인문학의 두 번째 과제로 우리는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세 번째는 탁월함을 추구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고 멋지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진선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실천적 요소가 다시 나는 누구와 인가와 연결될 때 우리가 하는 인문학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반추하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사적인 행복과 공적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밑바탕에 도덕적 선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만능하다 보니 가진 자 스스로도 쾌락만 있지 기쁨이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날 갑자기 인문학부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이는 인문학 강자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황금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로 보여지고,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나온 것입니다. 즉, 잘 살았으면 아름답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은 진설미의 탁월함, 아르떼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그 결과를 통해 바른 마음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문학은 젊은 사람들을 바르게 지켜주고 나이 든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는 학문입니다. 적을 제압하고 승승장구한 자도 어이없이 열병식에서 감기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으나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세상에서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 자신을 사랑하라. 탁월함을 추구해 창조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바른 길이면 갈 준비를 하고 묵묵히 걸어가라. 인간은 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으니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아름답게 죽어야 합니다. 좋은 삶이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라. 가족이 원수다. 친구는 기생충이다. 친구는 없어서 좋다. 악한 사람과 사귀어라. 하고 싶은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하기 싫은 일을 해라. 아무거나 먹고 운동은 절대로 하지 마라. 늘 소음 속에서 살아라. 결국 넌 안 된다는 생각을 잠시 잊지 말라. 이상에서와 같은 나쁜 삶의 비결을 작성함으로 해서 우리는 좋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좋은 삶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족 모두가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즐거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의미도 많이 경험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고, 일이 끝나고 나서는 가족에게 몰두하면 됩니다. 바람직한 일에 몰두할 일이 있으면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가족에 몰두할 일이 생기면 잠시 일보다 가족에 몰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위해 균형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고 즐거움과 의미가 동시에 균형 잡힌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괴로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슬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의 슬픔. 세 번째, 원하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네 번째, 실패로 인한 좌절. 다섯 번째,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감정은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즉, 좋은 삶이란 내가 오해받는 고통과 내가 오해하여 남이 오해받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삶이란 오해받지 않는 삶, 억울함이 없는 삶입니다. 내가 오해받으면 고통스러운 만큼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도 안 좋은 일입니다. 내가 오해받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힘든 일이라면 나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억울해한다면 남도 나만큼 힘든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삶이란 내가 오해받지 않고 나도 오해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물에 잠겨있는 빙산을 본질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합시다. 거의 드러나 있는 빙산은 본 모습이 잘 드러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상태를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면 빙산 모양 중에 선택하도록 질문하면 대부분 자기가 더 숨겨진 부분이 많다고 고릅니다. 내 겉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은 그게 진짜 본 모습이라고 쉽게 확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의 성공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운이 안 좋아서이고 타인이 실패하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본의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쟤는 원래 저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내 실수가 본의 아니게 나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 사람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성공과 실수를 의도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감정을 좋게 하려고 타인을 의도적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하는 건 실력이고 타인이 잘하는 건 운으로 착각합니다. 좋은 삶이란 나와 타인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좋은 선택,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 평소 생각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긴 다음 사후적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삶이란 도덕적인 삶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으로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도 행복감은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층의 사다리에 쉽게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타고난 계층에 의해 이미 결정된다고 봅니다. 내 노력과 관계없이 운명이 결정된다는 계층 결정론, 게다가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에 의해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봅니다.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삶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좋은 삶이란 큰 것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좋은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이란 내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삶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본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스트레스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패자는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중간자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긴다고 합니다. 승자는 즐길 수 없다고 하면 피한다고 합니다. 즉, 승자는 선택을 스스로 합니다.